여러분들한테 많이 각인된 게 뭐냐면, 시황을 정말 잘 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정말 잘 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토크를 하면, 누구한테도 안 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3%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경제 채널이 있잖아요. 그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지금은 다 회복됐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좀 쉬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편견 없이 받아주세요. 과연 펀더멘탈이 중요할까? 제가 중요한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한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는 하죠. 근데 과연 그걸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한국경제TV를 주식을 한 30몇 년 했고 한국경제TV 27년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시황과 펀더멘탈 정말 잘하는 전문가로서 고민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주변에 있는 정말 시황 고수나 주식 고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은 펀더멘탈을 한 15% 내외 정도만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낀 건데 그러면 뭘 보느냐? 왜 그렇게 보느냐?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펀더멘탈은 시장에 녹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펀더멘탈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주식에서 결과가 잘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학 교수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는가 하면 제가 매번 이거를 얘기하면서 유튜브에서 인기도 얻었고 그 다음에 시황의 확률도 되게 높았는데 유튜브에서 특히 경제 채널에서 대부분 다 제도권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월가의 애널리스트인데 이쪽에서 시황을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시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그러니까 막 모든 펀더멘탈이나 뭐 고용지표 데이터를 다 합쳐갖고 부정적 이걸 몰고 가면 항상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월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리서치 센터, 월가에 있는 하우스, 경제 유튜브 채널 모든 전문가 나와서 한 80% 이상이 극단적인 부정적 시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올해 9월까지인가 8월까지인가 2700선까지 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강의를 했죠.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유튜브나 경제 채널 시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반대로 갔다. 3천 넘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펀더멘탈은 제가 한 30년을 해보니까 시황에서는 항상 후행성이었고 주식에서도 항상 후행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과연 내가 펀더멘탈을 약간만 공부하고도 내가 이 주식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이제 지금은 다 나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더 많이 시켰던 케이스인 것 같고.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봉에 이평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하고 이평선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신고가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돌파해야 신고가고. 그죠? 신고가를 타고 갈 때,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마지막 선으로 설정했던 검은색 라인이 있고요. 이 검은색 라인을 깨지 않는 한 계속 가고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평범해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길게 가는 형태, 한 1년, 2년 가는 종목들은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검은색 라인이 무너질 때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진짜 조선주에 대한 너무나 안 좋은 형태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도 반신반의하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때 되니까 약간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고점이다라는 형태가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형태의 그 구간에서, 이 주가는 절대로 이동평균선의 밑에 라인을 깨지 않고 가는데, 이 라인마다, 이 조선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갈 때는 또 미국이 전혀 이때는 생각도 못했던 뭐 군수산업,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막 터지면서, 그죠? 마스카 같은 그런 이슈가 막 터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호재는 아무도 몰라요.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호재를 이 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안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그냥 이평선을 계속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 호재가 있어, 또 나올 호재가 있어 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삼성전자를 볼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예전에 삼성전자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제가 지금 했던 이평선입니다. 요게 지지가 받았던 형태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참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주식도, 시장에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재성 재료가, 천천히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까지 이렇게 가는 형태의 주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가 빨리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심지어는 어떤 케이스까지 있는가 하면 방사순 중에 제가 이제 로템이라는 주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와우넷에서 굉장히 무방하면서 강조 많이 했죠. 무수생보다 더 빨리 얘기했죠, 제가. 이승조,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승조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한번 보세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형태의 주식이 있는가 하면, 로템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밑에 라인까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라인에서는 악재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이런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반신반의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두려울 수 있다. 뭐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주식 양도세가 만약에 통과 안 됐으면 이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 양도세가 살린 거죠, 얘는. 근데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가고 이제 죽여버릴 수도 있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벌써 나 들어갈 호재가 있어 라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라인까지 이 검은색 라인만 지지해도 좋은데 이 검은색 라인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벤트나 이 이슈가 세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안 흔들리고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스터디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슈가 뭐냐면 저는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 이평선을 만들었는데 이 이평선이 여러분들이 있는 이평선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만들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카카오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올해 저희가 카카오가 77%가 수익이 났어요. 이게 이 카카오라는 이 종목의 14%를 태워서 77% 이익실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우리 회원님도 계시죠. 문자 내역이 다 있으니까 저는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익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근데 카카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빠져요. 지금 밑으로 검은색으로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전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싫었지만 지금부터 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단 얘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인에 개인들이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고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삼성전자를 싫어하느냐?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 주가를 가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물론 제 차트에서도 되게 좋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연봉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투자자를 보면 그냥 금액을 수량을 볼까요? 금액을 볼까요? 금액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달라지니까 수량을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에요. 연간 수급이에요. 연간 수급이. 근데 이게 개인의 수급이거든요. 근데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번에 개인들이 판 게 이것밖에 안 돼요. 개인들이 또 작년에 이렇게 샀는데, 그러니까 이걸 연간으로 개인들이 산 걸 다 통계를 내보면, 얘는 전고점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개인들이 산 걸 통계를 내보면, 아직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슈퍼리치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빠져나오지 않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는 있긴 하죠. 근데, 하이닉스는 어떤가 하면, 이때 샀잖아요. 똑같은 구조지만 이때 샀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를 다 이렇게 샀던 주식인데 연간으로 보면 근데 2023년도에 개인들이 그걸 다 팔면서 3년치 샀던 이 주식 수급을 다 팔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는 거죠. 전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시장으로만 보고 이제 가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건데 수급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래 보면 이번에 하이닉스도요. 사실은 내려오긴 했지만 이 라인을 안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이 라인을 안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이 라인을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검은색 라인을 깨지지 않는 형태의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검은색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랫동안 기잖아요. 근데 검은색 위를 타고 갈 때는 약간 눌림목을 받더라도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 버리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전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검은색 위를 타고 가는 종목만 선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조선주가 그랬기 때문에 밑에서 사서 이제 계속 가져갔던 거고. 근데 올해 이제 스타일 이제, 물론 이것도 하지만 올해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제 스타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길게 가져가면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좋은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왜 이까지 떨어졌다 갈까? 이거 주봉이니까. 왜 이까지 떨어졌다 갈까? 뭐, 이까지 떨어져도 뭐 그냥 사서 계속 가져가면 되죠. 내가 주봉 종가가, 저 밑에 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냐면 왜 어떤 주식은 여 위에서 이렇게 가고 어떤 주식은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져서 가고 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어차피 검은색 라인을 타고 가는 주식은 다 좋아요. 제가 그냥 검증했을 때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검은색 이게 무너졌다 다시 올라간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건 예외를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 라인은 검은색으로 자꾸 제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 주봉 이평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검은색까지 떨어졌다 가는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검은색까지 안 떨어지고
주황색에서 분홍색까지 떨어졌다 가는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주황색 밑으로도 안 내려오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주황색 밑으로 내려왔지 한 번도 안 내려온 주식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까 제가 했던 신텍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뭐야? 이 주황색 터치도 안 하고 여기까지 터치하고 가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밑으로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매집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그런 게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식, 이 주식은 싸게 사서 좀 오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이 있는데, 역배열에서 산 종목도 있는데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분할매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쳤죠. 올해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니 여기서 들어오면 하나 사고, 여기서 들어오면 하나 사고, 여기서 분할매수 하고, 주봉 종가가 이제 검은색 무너지면 반등씩 그냥 다 손절해버리면 된다. 그럼 내가 손절하는 거는 많이 해봐야 10%밖에 안 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뭐 100%도 나서고 막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너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 올라간 주식들이 저렇게 들어가면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엑셀런트한 생각인데 어느 순간 제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파생을 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거든요. 주식에서도 저 타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검은색까지 오고 어떤 종목은 저 실선에서 바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이 기본은 뭐냐면 어차피 그 검은색 위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개별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량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위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어차피 펀더멘탈은 미래에 좋기 때문에 저걸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펀더멘탈을 투자하는 시간에 한 70%를 펀더멘탈 그런 거 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나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만 머리 짜내서 생각해봐야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뭘까를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이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선물에 투자했던 이 시간대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 마발하네. 차트만 갖고 뭐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량주를. 근데 저는 예전에 펀더멘탈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펀더멘탈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주식 30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정답이에요. 즉, 제 기준은 미래에 좋은 펀더멘탈이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뉴스가 되려면 무조건 검은색 위로는 계속 타고 가야 된다, 주봉상.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펀더멘탈 공부하지 말고 타이밍만 공부하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형들 좀 이상한 생각이 있는데요. 검은색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지금 얘기했으면 뭐냐면,
검은색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렇게까지만 조정받고 가는 종목들이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형태의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검은색까지 갈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 이게 지금 설명이 되긴 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검은색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 라인에서 주황색과 분홍색과 검은색까지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정답일 것인지를 타이밍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면 여기 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가 원하는 패턴이 무너질 때 얘는 항상 검은색까지 내려올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매도를 하고 밑에서 또 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워런 버핏 아저씨를 보면 아니면 여기서 뭐 주식을 길게 가져가요. 저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주식을 길게 가져가는 건 제 기본 틀인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파생을 하는 것들을 주식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생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 이제 파생은 이제 보통 고점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되게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작년에 너무 조선주를 일찍 팔아서.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올해 거짓말 시키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밑에서 다시 샀는지, 얘는 지금 카카오는 지금 밑에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전 낙폭과제 중에서 카카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어떤 징후가 나오는 게 고점일까라는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내가 매도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펀더멘탈에 투자하는 쓸데없진 않지만 한때 펀더멘탈에 미치게 막 방송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펀더멘탈이 쓸데없진 않지만 그 펀더멘탈에 투자하는 그 공부의 시간대를 주봉 정배열에서 타이밍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타고 가는 종목들의 고점을 연구해보자. 재밌잖아요. 이거를 연구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냥 타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해서 로템처럼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검은색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지만 검은색까지 내려오지 않는 주봉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유료회원들 공식 종목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채워놨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이게 된다면 저런 형태의 패턴들의 종목들을 저는 한 종목에 최대 한 30%까지도 담아보고 싶어요. 지금 20% 정도 담아놨는데. 물론 기존 종목은 아닙니다. 새로 바꾼 종목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수익이 나면 전체 수익률을 크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공식 종목에 편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수가 저는
한 7종목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게. 즉 고점 징후가 나올 때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펀더멘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엄청 이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그 이후로부터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합창단도 하고 지금 합창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즐기는 삶을 살자. 그러면 즐기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유 있다는 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심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와원에서 무방을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맨날 이제 했던 사람이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불쌍한 슬로건 마케팅이 오늘장 수익 날 종목 이런 문구를 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마케팅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장 수익이 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장 수익이 날 종목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시청자들이나 여기 있는 와우넷 회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주식 투자를 할까?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 수익 날 종목 이것도 좀 웃긴데 저한테는. 왜냐하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번 달에 팔 거예요? 이번 달만 보고 그냥 매매하나? 좋은 주식은 계속 들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마케팅이나 저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할까? 이게 엄청 고민이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다. 저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걸 취득해서 오래 가면 된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끌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와우넷 소속이 아니거든요. 와우 아카데미 소속이었어요. 지금 와우 아카데미 소속인데 이게 7월 말에 제가 와우 아카데미에 왔는데 정말 와우 아카데미 와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 2달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9월 어느 날 내가 이제 예전에 이 생각을 나한테 깨닫게 해줬던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어떤 것과도 이제는 이제 게으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와우넷은 매출에 대한 그것도 있고 빨리빨리 수익이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삶의 방식, 제가 인생 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할 때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뭘 고치려고 하건 뭐 어떻게 뭘 하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걸 딱 느낄 때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나오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막 의견 충돌하고 계속 가지 말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직장이 아니고 만약에 취미가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막 취미 같은 거나 막 동호회 같은 거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동호회를 들거나 취미를 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포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되는 매매법이 있다면 바꾸시면 돼요. 내가 재미있는 매매법으로. 나한테 맞는 매매법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부터 너무 재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재밌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와우넷하고는 안 맞죠. 와우넷 시스템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저 같은 매매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회원님들은 보통 1년에서 10년씩까지 계속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파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패턴의 매매 방식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일봉 차트는 보지 말자. 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봉 차트는 이 변동성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위에 타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를 봐야 되죠. 지금. 그러면 하이닉스, 심텍, TLB, 하나마이크론 이제 타고 가기 시작했잖아요.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타이밍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마이크론을 보면 검은색을 탔잖아요. 탔죠. 무너졌죠. 꺾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건 조작할 수는 없죠. 그죠? 얘가 무너진 타이밍 여기죠. 이때부터는 나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반드시 팔아버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욕심을 냈던 건 뭐냐면 개별주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량주는 욕심을 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욕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욕심을 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내는 거는 이런 욕심을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려오면 또 이게 또 비중을 이렇게 줄이고 또 밑에서 사고 이렇게 하겠죠. 검은색까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황색 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타고 가는 종목들 중에
타이밍을 잡아서 나는 가보자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내가 잡아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 내 원칙이 벗어나면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해갖고 편하게 그냥 끌고 가자라고 생각했던 매매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너무 재밌고 데이터도 재밌어요. 저희 공식 종목에도 저 타고 가는 종목들, 주봉이 타고 가는 종목들에 물론 낙폭가대도 있는데 주봉이 타고 가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60% 70%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봉이 타고 가는 종목들만 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신고가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신고가가 될 만한 종목들 미리 발굴해서 가는 것도 괜찮죠. 그럼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로템도 그랬지만 얘가 신고가면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그냥 신고가 돌파해도 가더라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좋아서 카카오를 했던 거고요. 네이버는 자꾸 2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2라인까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경제 프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네이버가 엄청 좋지 어떻게 카카오가 좋냐. 카카오가 어디 네이버에 비할 때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카카오는 안 떨어지잖아요. 네이버는 이만큼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펀더멘탈은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얘기하는 펀더멘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채팅창을 잠깐만 열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감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이는 펀더멘탈이 낫지 않을까요? 네, 채팅창 잠깐만 열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공감이 되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공감이 안 된다 4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시장이 그걸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주는 펀더멘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너무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서 그걸 설을 풀어서 나는 이만큼 알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좋아. 어디에 비교해. 이런 얘기 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다시 닫습니다. 이거 채팅창 열어놓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싫다 그러면 안 합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도저히 못하면 그냥 그만두면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는 트러블, 옛날에 같으면, 왜 와우넷에 채팅을 닫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은 안 되겠다 싶으면 마음을 비우고요. 재밌는 걸 하고 예. 때로는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걸 파생을 하면서 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얘기도 해야 돼. 제가 주식이나 파생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특히 파생을 많이 배웁니다. 파생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진입을 했어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진입을 했는데 그 진입하고 나서 내가 느끼기에 이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배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배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딱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매도했을 때, 청산했을 때 손실을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파생을 매매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베팅을 했다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이걸 청산을 하면, 그때부터 또, 내가 베팅했던 방향으로 갈까봐. 그래서, 내가 지금 청산하는 게 최저점에서 청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미래 내가 손실이 커서 지금 못하겠다. 이것도 안 되지만 두 번째 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청산했을 때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진입했을 때부터 손절 원칙이 없었다는, 이거는 이 가장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거든지 간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파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저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알아요. 이제 한 1개월 정도만 지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을 또 만드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형태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형태의 흐름은 분명히 예예요. 근데 펀더멘탈은 얘가 더 좋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어디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게임이죠. 왜 시장은 카카오를 더 인정해 줄까? 펀더멘탈은 훨씬 좋은데 시총에서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시총이 다 반영해 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그냥 네이버는 떨어졌고 카카오는 올라가니까 지금은 카카오가 낮구나, 낙폭과대 중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이 위에서 얘는 이까지 떨어질 것인지 이 위에서 갈 것인지만 그 타이밍만 연구하는데 바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잘 갔던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갔잖아요. 이 검은색을 타고 가잖아요. 이거를. 그 잘 갈 때는. 근데 이 잘 갈 때는 검은색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와우 아카데미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올려놓고 이 강좌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은 강의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이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아침에 많이도 하지 말고 딱 30분만 라이브 방송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자. 시황도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방송을 하는 거고요. 죽은 강의는 보고 나서 이게 강의만 있으면 이런 이평선을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것만 있으면 죽은 강의잖아요. 그 죽은 강의를 하지 말고 그냥 30분간입니다.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그냥 시황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글만 읽지 않고 문자도 보내면서 한번 그게 수익이 어디까지 나는지도 8종목 이내에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와우넷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는데 와우 아카데미로 와우넷 시스템 아닌데 제가 와우넷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고민을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걸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이 얘기해주는 반도체 쪽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가 한미지 지금은 한미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주 반도체지 지금 제주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장이 얘기해주는 펀더멘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검은색으로 가더라도 이게 꾸준히 가는 패턴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요 이평선 있죠. 이평선에 대한 것들, 요것들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 타이밍에 대한 공부, 그다음 이평선 설정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제 강의에 다 넣어놨고요. 제 지금 와우 아카데미 강의에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위에서 지지받고 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매일 아침 이제 실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이제 이 채팅창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게 안 되잖아요. 채팅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에코 프로 BM이나 에코 프로 같은 건 다 지금 밑에 있잖아요. 거래가 터지지 않고. 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처럼 이렇게 한번 딱 치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올라와야지만 그 다음에 눌림목이 뭐 2까지 떨어지든 2여기까지 떨어지든 그 다음에 결정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이평선 이격도 이렇게 쫙 당겨놔야지만 그죠?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눌림목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차전지는 그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자, 예전에 한 것도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옛날 뭐 똑같아요.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뭐 어차피 떨어진다고 그래도 뭐 여기 지지되고 검은색만 지지되면 되니까. 신기하죠? 이평선. 배우고 싶죠? 그죠? 제가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포스코 DX 보면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데 여기다가 매수를 대놔봐야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그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런, 대표님 그럼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1차 매수하고 여기다 2차 매수하고 여기다 3차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너무 원시적이잖아요. 이걸 좀 알면 여기다가 좀 배팅을 세게 하고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중 조절만 하면 되는데 타이밍은 그죠?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에는 이 5종목이 아마 향후에 더 갈지 안 갈지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잘 가려면 하나도 그렇고 신택도 그렇고 눌림목을 또 주겠죠.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거기에서 검은색 라인을 안 깨야 되고 더 센다 그러면 그 검은색 라인까지 안 내려와야 되겠죠. 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졌다가 올라가고 무너졌다가 올라가고 이러면 세지 않잖아요. 이러면 약한데 끄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예상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센 파동일 때는 저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센 파동일 때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평선에 대한 설정 방법과 이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면 그러면 가입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매매하려고 그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난 저게 싫어. 난 저런 매매 싫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부터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해서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네이버 7%죠? 올라가네요. 재료가 나왔네요. 내가 딱 얘기하자마자 누가 내 얘기를 들었나? 팍 치네요. 단타로. 예, 카카오도. 이건 카카오인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이버는 무너졌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고 저는 둘 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둘 다 뭡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스마트 많이 갖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다 개인의 매수잖아요. 다 개인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물대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올라갈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겠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대가 없는 것. 그래서 신고가도 중요하고요. 개인들의 매물대가 없는 것. 매물대가 있었는데 하이닉스처럼 다 틀린 것. 엄청 많잖아요. 개인들이 다 개인 매물인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다 틀어버렸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 다 틀어버리니까 개인들이 그것도 개인들이 샀다가 이게 다 틀리니까 그 다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전자는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재밌게 매매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파생 매매든 주식 매매든 왜 스트레스를 받고 합니까? 난 그런 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건강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건강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 이러면 다 끝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보실 분들은 진짜 진행을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 안 넣어놨나요? 안 넣어놨구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넣어놨네요. 한번 볼게요, 제가. 예,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예. 제가 그냥 넣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안 넣어놨어요.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 설정하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4강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접목시키는 건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고. 가능한 한, 근데 결제 번호는 맨 밑에 있고요. 가능한 한 저는 1개월짜리 가입하셔야 되는데, 3개월 하시는 게 훨씬 싸긴 하죠. 예, 그렇게 하시고. 1개월 가입해서 좋으시면 3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 교육만 하지는 않고, 요 아침 방송을 꼭 많이 안 합니다. 30분밖에 안 합니다. 할 게 없어요. 뭘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휴. 그러니까 아직도 반도체는, 보세요. 아까 줬죠. 반도체 중에 상위에 있는 것만 단단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점도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좀 약세로 돌았었죠. 그죠? 이렇게. 바이오 하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느낀 건데, 앞으로 제약하고 바이오 업종은요,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걸로, 제가 만약에 방송 나가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는 바이오 제약 업종은 금리 인하, 수혜주, 이 이슈로 매매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이슈로 제가 매매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는 각 종목별, 이제, 호재성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것도 단발성인지, 아니면 좀 지속성인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펀더멘탈 한 15%만 하고요. 이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주봉 이평선 위로 올라갈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밑에서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밑에서 있다는 거는, 좋았던 주식이 밑에서 있다는 거는 매집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매집이라는 얘기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자기 합리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봉 이평선 밑에 있다는 거는 아직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됐다. 그리고 때가 안 됐다. 시장에서는 때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재성 기사가 뭐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호재성 기사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얘가 이제 주봉 이평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평선 위로 이렇게 쭉 올랐다, 이렇게. 그죠? 이평선 위로 쭉 올랐다. 이러면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호재를
반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금리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금리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금리가 참 전도표에서 4번, 3번 정도, 한 번 인하했으니까 2번 더 추가 정도 인하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얘기고, 우리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못 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2가지였는데, 정책이 하나 안 따라줬고, 하나는 한반도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게 2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은 뭐 양도세도 해결돼 버렸죠. 상법 개정은 해결돼 버렸죠. 이런 거 다 해결돼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악재가 하나 있죠. 관세.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는데 그것만 잘 해결되면 시장은 또 한 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3차 상법 개정안하고 관세 이 2가지가 아마 저항대를 누르고 있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물론 이제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올해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뉴욕장에서 국장으로 좀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네요. 뉴욕장이 그렇게 좋나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봉이 살아있는 종목을 하고 그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펀더멘탈은 좀 연구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펀더멘탈이 최고의 펀더멘탈이지 그 경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애널리스트가 해주는 그 펀더멘탈은 좋은 펀더멘탈이 아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줄 때 그걸 반영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많이 알면 마치 이제 술자리 가거나 동문회 갔을 때 막 자랑으로 얘기하고 막 그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매를 할 때는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펀더멘탈이 좋은데 못 가? 벌써 그 펀더멘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잘 타고 가는 종목들, 아까 이평선을 잘 타고 가는 종목들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쵸, 그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력기계 관련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샀다가 이제 팔았던 종목 중에 파마 리서치가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이제 떨어지는데. 그것도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면, 검은색 라인 한 번도 안 깨잖아요. 잘 가는 주식은 절대 검은색 이평선 안 깨요.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위에서 좀 한 번만 조정받고 위에 안 떨어지죠. 이게 아직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점이 아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전력수. 지금 반도체도 가는 거 보면 저는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항상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 얘도 아슬아슬하게 종가가 안 깼죠. 종가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전력기계 같은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또 갈 수 있겠죠. 왜? 지금 잘 안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검은색이 무너지면 좀 끝나는 거지만 검은색이 안 무너지고 저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런 형태의 흐름들을 타이밍을 좀 공부를 해서 잡아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지수사들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 물산도 그렇고 무겁죠. 현대 이런 종목들은 진짜 안 내려와요.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분명히 시세 왜곡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살아있는 주봉이 살아있는 종목은 지수사하고 반도체하고 뭐 조선이나 방산 다 살아있긴 하지만 그죠? 예. 아모레 안 살아있잖아요. 올라가다 또 무너지잖아요. 증권주 살아있죠. 근데 문제는 증권수 미래에셋이 1등이긴 한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문제는 앞에 이게 매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개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물량을 뜯겼긴 했죠. 그러면 연봉을 보세요. 그래서 개인 수급을 한번 보세요. 얘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개인 수급 없네요. 증권. 많았는데 다 팔렸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 개인 수급이 없잖아요. 지금. 증권주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개인 수급이 없잖아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 수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개인 수급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개인이거든요. 이거 너무 많잖아 지금. 증권주는 개인 수급이 없잖아. 다 틀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훨씬 좋죠. 개인 수급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보면 되니까. 삼성증권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 개인 수급이 많이 안 틀렸네. 그래서 미래에셋이 훨씬 낫구나. 다 틀어버렸네 얘들은. 이때 키움도 틀었네요. 이 개인 수급이 있었는데 이거 다 틀어버렸네요. 이게. 그죠? 그런 거니까. 됐죠? 예, 그렇게. 그래서 개인의 수급도 보고, 그 다음에 추세도 보고, 이렇게 주봉의 추세도 보고. 그러면 대충 어떤 게, 수급이 좋은 게 잘 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예요. 그게 훨씬 낫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열어볼 테니까, 종목은 안 됩니다. 종목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시황이나 뭐 다 들어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할게요. 어떤 게 다들 궁금한지 다 들어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자, 궁금한 게 뭔가요? 종목은 안 되고요. 그리고 특정에 대해서 질문 답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뭔지를 다 올려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가입 문의에 대한 궁금한 점, 가입하면 어떤 게 궁금한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셔도 되고. 예.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강의 9시 50분 해갖고 지금 11시 8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저도. 예. 배가 고파서. 예. 자, 한번 궁금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한번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2년 반 만에 와우 무방을 하고 있어서 또 5호 때면 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겠죠. 가입 시 회원 리딩은 안 궁금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을 하면 일단 이평선 아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는 4강이 무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편입 종목은 최대 8종목 이내로 갑니다. 그러니까 와우넷하고 다 똑같습니다. 단 이평선 설정하는 교육 강의 4강만 제공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라이브 생방송하고 이 생방송이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딱 8종목만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입 문의거든요. 가입할 때 와우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단 이제 아까 이평선 설정하는 거 그거 강의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랜만에 뵙죠? 저도 오랜만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었거든요. 아까 금정색 선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해서 이거 4강 보면 됩니다. 저거 하나 볼 때 저거 하나만 봐도 괜찮거든요. 44만 원 아깝지 않을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자, 다 올리세요. 그냥 특정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쭉 보고 제가 필요한 것만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한 건 다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채팅창 다시 닫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드릴게요. 질문이 많이 없으세요? 궁금한 게 없으세요?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이제 출연을 이제 와우 스페셜 1시간짜리를 했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와우 스페셜을 제가 방송을 했는데 1시간짜리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옛날에는 막 2시간 해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너무 재미없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 출연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1시간짜리 방송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장중무방을 하고 있네요. 이게 되게 오래된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좀 없고요. 재미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것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채팅창 닫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중기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중기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막 이렇게 올라가도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가고요. 잘 가는 종목은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해도 조방원은 다 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파생하시는 분들은 시황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은 시황을 생각하지 말고 가라. 자꾸 단타를 하니까 시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단타를 안 하면 누가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습니까?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황 궁금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시황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파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예상이 맞다면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커도 한 150포인트 이내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승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락 150포인트 이내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그것도 충격에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추세 하락에 대한 생각은 좀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 분기별로 지금 2021년도 1분기부터 계산했을 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때는 8조 6천억을 샀는데 기관이 28조를 팔았고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15조를 샀는데 기관이 4조를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12조를 샀는데 기관도 2조를 샀어요. 쌍끌이 매도도 의미가 있지만 분기별 수급입니다. 분기별로 역대 최고치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24년 1분기에 15조 샀던 게 최고치였고요. 왜 제가 분기로 수급을 하는지 알죠? 분기는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기로 수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서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자꾸 시장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하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판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적어도 이런 식으로 큰 외국인들이 큰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큰 매도가 한번 때리면 계속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1년이거든요. 그리고 5조 이하의 매도는요, 샀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팔잖아. 그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이렇게 매도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가로 얘기하면 장대 양봉에 하나 쫙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5조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않을 때까지, 분기 기준에, 그때까지는 그냥 시장은 무시하고 가라. 그리고 시장이 잘 가든 못 가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잘 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차전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이 또 잘 갈 때는 못 가다가 박스권일 때 또 잘 가는 주식도 있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인가 하면 낙폭과대주 섹터 중에서 이제 뭐 2차전지도 있고 코스닥 아까 봤죠? 중소형주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가느냐 이 게임인데 저는 4분기에 낙폭과대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였고, 그죠? 좀 나오긴 하는데, 제 예상은 뭐냐면, 4분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월봉이나 주봉이 정배열되는 종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가 제 1스타트, 1스타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중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봉이 타고 가는 종목들만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또, 내년 1분기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쉬지 않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줄게요. 지금부터 좀 쉴게요, 제가. 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안 쉬고. 이렇게 강의 많이 하는 사람 없죠, 전문가 중에. 다들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요. 맞춰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심시간을, 저는 산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하고, 됐죠? 그리고, 하고, 이제 오후 1시부터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오후 방송. 오전에 많이 했어요. 됐고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점심시간 다시 하는 거. 이제 오후 무방. 됐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들어오세요. 그 전에 들어오지 말고, 우리 음악도 안 틉니다. 그런 방송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예. 저도 오후 1시까지는 안 할게요, 아무것도. 다 나갔다, 들어와 계시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정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요것만 틀어놓고 있을게요. 자,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가 됐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시간 개념도 지켜야 되고, 예. 아까, 이제 파생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근데, 잠깐만요. 그 파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이게 일봉입니다. 근데 이제, 일봉을 왜 보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파생은 이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주식은 일봉을 거의 안 보거든요. 봅니다만, 파생은, 일봉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생은 일봉을 보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제 특성이죠. 그러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일봉이 요렇게 지금 맨 위에 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일봉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위에 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렇게. 일봉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일봉이 이제 위에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치는 않죠, 이렇게. 일봉을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죠, 지금은. 그러니까 일봉 역시도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안 받고. 근데 지금은, 녹색이나 분홍색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긴 한데, 과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선물에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게 지금, 이때는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이게 급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조금씩 약해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잘 가는 거고요. 지금 세긴 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살짝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선물 주봉도 안 보여드릴까요? 주봉도 굉장히 차트가 좋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못 가고 이제 죽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던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갓 돌파했잖아요. 갓.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좀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후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방금, 이제, 개그계의 대부라고 하죠. 전유성, 개그맨이 좀 위독하다라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76세인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다들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식은, 그냥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고, 티격태격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좀 설명을 요것만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가능하면 3개월 하는 게 맞고요. 제 스타일은 1개월은 그냥 명분만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동안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 못하면 녹화 방송 다시 보기를 하고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수급,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AS를 하거든요. AS가 아니고 이제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종목도 매수, 매도 문자 다 드리고요. 최대 8종목 이내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중기 투자에 선호하고, 그 다음 아까 이평선 굉장히 많이 물어보던데, 그거 설정하는 방법은 저희 VIP 회원 가입하면 여기에 신율매 투자 교육 4강 무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ARS로 하시면 되죠. 023490-4556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니까 1개월은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도 되긴 한데 가격도 그렇지만 제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됐죠? 오늘 선물을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현 선물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조정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갓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받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받고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 차트가 너무 세요. 지금 이평선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조정을 받는데. 그죠?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지금 제일 위에 선 있죠? 제일 위에 선을 안 벗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평선을 거의 안 벗어나고 계속 위를 타고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으로는 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추세 방향으로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려도 매도로 물려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그죠? 이럴 때는 물려도 매수로 물려야 되죠. 그렇다고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선물 보니까 제가 아까도 수급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조정 받더라도 이번 장은 좀 갓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박스권이 되든 뭐 눌림목을 주든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변화로 가는 형태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편입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세게 올라오네요. 항상 개인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죠? 근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오는 거는 뭐 나쁘진 않는데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가 안 터집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 종목들은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거래가 안 터지네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조선해운 뭐 방산 이런 쪽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분기까지는 낙폭과대의 순환매가 계속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아직 이제